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새로운 날과 제임즈의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속 상황과 인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항상 제 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반응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침 요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가을 공기가 맑고 상쾌했습니다. 교외 지역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미 직장이나 학교에 갔습니다. 나는 이 순간을 사랑합니다. 풀타임 엄마이자 파트타임 요가 강사였지만 요즘 이러한 산책은 점점 커지는 집의 침묵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 이선은 기술 스타트업에서 새 일을 시작한 이후로 몇 달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한때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꿈을 공유하는 것은 일정과 집안일에 대한 일상적인 대화로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격차 해소를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저녁 식사로 그를 놀라게 해줄 것입니다. 거리로 나섰을 때 우리 사이에 다시 불꽃을 일으키며 나는 그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을지 연습했지만 집에 들어섰을 때 마치 환영받지 못한 손님의 만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예의 바르지만 먼 거리를 두고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침묵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이선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우리 둘 중 누구도 청소 후 해체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말하지 않은 말의 무게가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며 침실로 물러났습니다. 나는 내 노트북을 켰는데 생각이 나았습니다. 요가나 모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커져가는 거리에 대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고통에 대해 첫 번째 게시물에 무언의 단어라는 제목을 붙이고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게시했던 내용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안도감과 연약함이 뒤섞인 시간이 지났고 내 블로그가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단절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중 한꺼번의 위안과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그의 답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만큼 진심과 이해심으로 글을 쓴 리오에게서 우리의 교환은 점점 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욕망의 영역을 탐구하고 그 순간에 내가 몇 년 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해되었다고 느꼈던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리오와의 우정이 깊어지면서 죄책감도 커졌습니다. 남편과는 공유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일부를 낯선 사람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앉아있는데 저를 세게 때렸습니다. 옆방에 전화해 노트북을 닫고 내일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이선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했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그런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씻어버릴 수도 있는 폭풍 속으로 들어서기 위해 커튼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다. 나는 전날보다 더 확고한 결심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이선과 사이의 침묵에 직면할 것이다. 나는 우리 삶에 벌어진 틈을 메우려고 시도합니다. 침실에 커피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이선이 이미 일어났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빨리 옷을 입고 부엌에 들어갔을 때 이선이 옆에 서 있을 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교회 풍경에 시선을 잃은 창가 아침에 나는 긴장된 목소리를 감추려고 조금 유쾌하게 말했다. 아침 그는 돌아서며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것은 예전에 나를 설레게 했던 그 미소였다. 이제는 단지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었는지 생각나서 머뭇거리기 시작했는데 오늘 밤 우리 둘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이선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네요. 좋은 것 같네요. 미아, 그렇게 합시다. 하루가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기대하며 옷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대화를 연습하면서 보냈지만 나를 어렴풋이 드러낸 것은 레오와의 솔직한 대화였다. 그의 개방성은 위로가 됐다. 위험한 위로가 되었지만 그런 생각을 미뤄두었던 오늘은 이단과 나의 저녁 식사였다. 우리가 좋아했던 고풍스러운 이탈리아 식당에 있었는데 마을의 더 조용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친숙한 환경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주문했던 행복했던 시절의 과거에 대한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고, 잠시 동안 우리 사이의 편안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깊은 숨을 쉬고 심장 속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이선 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속삭임보다 거의 내 목소리를 말했습니다. 그는 포크를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눈의 연약함이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그가 그의 식기를 설정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래로 난 일에 너무 푹 빠져 있어서 그가 우리의 거리가 안도감을 인정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이 아닙니다. 에단,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그리워요, 우리가 그리워요. 그 대화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나눈 대화 중 가장 솔직한 대화 중 하나였습니다. 이선은 새 직장에 대한 압박감과 불안감을 공유했고, 나는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지만 리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떠날 때 우리가 이루고 있던 깨지기 쉬운 진행 상황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에이선은 간단한 몸짓으로 내 손을 잡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지만 무언의 이해로 가득 찬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선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물러나는 것을 나는 거기 서서 그가 익숙한 차가움을 느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습니다. 달려가서 우리는 표면을 고치기 시작했지만 균열은 비밀과 무언의 진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침실로 돌아가면서 저는 제가 이해했다고 느꼈던 한 곳으로 노트북을 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오로부터 새로운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 가슴은 뛰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쏟아내면서 다시 한번 그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위험한 선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은 나를 구하거나 다음날 나를 풀어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낙관주의가 뒤섞인 것이었다. 그리고 근본적인 긴장감 이선과 나는 의사소통의 문을 열었지만 일부 주제는 우리가 공유한 집에 잠긴 방처럼 제한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리오와의 서신은 내가 뭐라고 명명할 수 없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위로가 되었지만 보낸 모든 메시지는 어느 날 저녁 노트북 앞에 앉아 새 블로그 게시물 초안을 작성하는 동안 내 결혼 생활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선이 다시 글을 쓰며 걸어갔습니다. 그는 그의 어조로 호기심을 살짝 물었습니다. 네, 정말 치료가 되었습니다. 본능적으로 화면을 최소화하면서 이선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을 교차시키면 어쩌면 당신의 게시물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패닉 상태에 가슴이 펄럭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죄책감이 남았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일부를 낯선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었고 이선이 며칠 후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리오 부부는 내가 유지하려고 애쓰던 균형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선이 작업하던 것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내 유일한 회사인 레오의 새 메시지가 떴고 주저없이 그것을 열었는데 평소보다 더 길었다. 그는 최근 가슴 아픈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내 마음을 말로 답장을 작성하는 동안 고립된 이선이 들어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편지를 쓰고 있는 미아, 지금 이 시간에 혼란과 의심이 뒤섞인 그의 목소리가 나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닫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블로그에 나온 친구일 뿐이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말을 더듬었다. 이선의 표정이 친구나 그 이상의 사람을 어둡게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맴도는 질문은 우리가 에번을 말하는 중이라는 암시로 무거웠습니다. 제가 항의한 것은 아니지만 보증은 내 귀에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뒤따른 주장은 이전의 비난과 달랐고 증권에서는 우리 뒤에 숨어있던 정치의 댐이 무너졌습니다. 이선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반면 저는 리오와의 우정이 그 여파로 무해하다는 정당화에 매달렸습니다. 침대가 서로 멀어졌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극복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내 온라인 탈출은 위안을 제공하는 양날의 검이 되었지만 결혼의 대가는 정직이었습니다. 나는 이선과의 관계에서 내가 발견한 엉망진창을 생각하며 깨어 있었습니다. 리오와의 연결이 실타래를 당기는 동안 가장자리가 닳아 없어졌습니다. 깨달음을 풀고 싶은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해를 구하려고 나를 세게 때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감정의 미궁으로 방황했습니다. 부드러운 빛으로 방을 비추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질문은 이선과 내가 서로에게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택한 길이 우리를 너무 멀리 떨어뜨리게 했는지였습니다. 대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벽 안에 숨겨져 있어서 이제는 우리의 장벽처럼 보이는 벽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양이 아직 이른 아침의 추위를 쫓아내지 못한 행복, 식탁에 앉아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손대지 않은 커피 한 잔이 내 앞에서 차가워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선이 그 여파로 뼈아픈 침묵을 남겼을 때 나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슬금슬금 들어와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울 때 A선이 복도에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날카롭게 상기시키기 위해 우리의 말을 하나하나 반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쳐진 것은 이제 흐트러진 우리의 단절된 관계의 육체적 표현입니다. 미아,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그의 목소리가 내가 밤에 깨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말하지 않은 진실과 가려진 비난의 무게 모든 것이 괜찮은 척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선은 테이블에 고정된 시선을 시작했습니다. 블로그에서 이 사람과의 우정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대화를 조심하는 방식을 보았지만 늦은 밤 그의 말은 비난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나는 내 파트너가 아닌 누군가에게 위안을 구하는 레오와의 대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알아서 그의 목소리에 담긴 상처는 내가 반응하기 전에 내 자신의 고통을 거울처럼 느낄 수 있었다. 초인종이 이상하게 방해가 되는 평범한 소리를 울렸다. 이선은 나를 흘끗 바라보며 이 대화를 멈추기로 우리 사이에 전달되는 침묵의 합의를 보았다. 그는 문에 대답하러 갔다. 나는 잠시 후 흩어진 생각을 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선은 그의 얼굴에 불신의 표정을 새겼습니다. 그는 나에게 봉투를 건네주면서 멀리 걸어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봉투는 평범했지만 내 마음에는 무거웠습니다. 손을 펴보니 레오가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유된 이해로 시작된 것이 그에게 더 깊은 무언가로 성장했다고 고백하면서 페이지에 자신의 감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공유한 연결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직접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이 현실 세계로 번역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그의 말을 받아들일 때 내 심장은 뛰었다. 이것은 내가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던 선을 넘은 일이었다. 내가 추시하던 것에 대한 깨달음은 물론이고 나를 세게 때려 전의 외로움과 불만을 구름으로 몰아넣었다. 내 판단은 나를 내 가족을 파멸시킬 수 있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선은 내가 여전히 식탁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앞에 열려있는 편지는 무엇입니까? 그는 더 나쁜 소식에 대한 기대를 배반하며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은 리오 아이에게서 온 것입니다. 내 결정의 무게가 내 주위에 닥쳐오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는 나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침묵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선이 마침내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며 체념에 젖어 무엇을 할 건가요? 미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에게 자리 잡은 상황의 심각성 모르겠어요. 나는 내 혼란이 솔직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우리를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선 나는 내가 놓쳤다고 생각했던 것에 너무 빠져서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A선은 내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테이블 거리가 수마일처럼 느껴집니다. 이 미아를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더 이상 숨지 않는다면 기꺼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진 대화는 우리가 두려움과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환점이었으며 우리 둘 다 우리 사이의 틈에 기여한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우리 둘 다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하는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결혼에 대해 리오와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이단에게 빚진 것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나 자신에게 그 장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정적인 일이 아무리 의도치 않게 이선과의 화해의 길을 끝내야 했는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맞대고 공기가 있는 다른 세계에서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후 아침에 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빛을 느꼈습니다. 이선과 나 사이에는 미련이 아닌 잠정적인 희망이 가득했다. 우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결정은 우리가 서로에게 입힌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었지만 이선이 출근한 후 앞으로의 길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험난했다. 나는 책상에 앉았다. 오늘 내 노트북의 빈 화면을 바라보며 리오에게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우리의 서신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어젯밤 이선과의 대화의 명료함이 내 말을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리오, 나는 후회와 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최근 대화에서 내 행동의 현실과 그것이 내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선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선의 우정과 이해에 감사했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남편과의 유대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했고 우리의 의사소통이 더 이상 전송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통과 발견으로 가득 찬 내 인생의 한 장에 대한 문을 닫는 것처럼 느껴졌고 나머지 하루는 회오리 바람 속에서 보냈습니다. 활동 내 결정을 다시 추측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블로그가 아닌 일기장에 내 생각과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을 적었습니다. 판단이나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날 저녁 이선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우리 집에 끊임없이 존재했던 긴장감은 조심스러운 낙관주의로 바뀌었고 우리는 한때 너무나 자유롭게 공유했던 일상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리오에게 쓴 편지를 보았습니다. 이선이 저녁 식사 중에 그의 목소리는 중립이지만 그의 눈은 내 정직함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만났을 때 이것이 우리의 이전 논쟁의 불길을 다시 점화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연결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옳은 일이었습니다. 이선은 인정과 아마도 감사의 몸짓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후의 대화는 우리가 가장 개방적이고 정직한 대화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안일함과 거리가 다시 썩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우리 둘 다 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조용히 고려했지만 외부 지침이 그날 밤 우리가 침대에 누웠을 때 우리의 의사소통과 신뢰를 재구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주세요. 우리 사이의 공간은 캐즘이라기보다는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임시 연결을 개혁하는 중이었습니다. 나는 이선이 돌아섰던 침묵을 깨고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 손을 찾는 그의 손을 마주해 우리는 함께 할 거야. 허공에 걸려있는 약속, 연약한 새로운 시작. 우리 앞에 놓인 길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겠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우리를 믿었어. 레오와의 감정적인 관계와 그로 인한 혼란은 우리 이야기의 고통스러운 장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할 수 있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잠이 나를 요구했습니다. 나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불확실했지만 이선 상담을 받기로 결정한 후 몇 주 동안 사랑의 회복력과 용서의 힘에 대한 증거를 함께 탐색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었고 나는 길을 탐색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전혀 낯선 풍경,
재건하겠다는 의지가 우리 관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지만 치유의 과정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각 단계를 잠정적으로 걷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았고 실수할 가능성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상담 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놀즈 박사 맞은편에 앉아있는 겟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친절한 여성, 우리를 그녀의 문 앞으로 이끈 불만과 실수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고통스럽고 불편했지만 근본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회피해왔던 문제에 마침내 직면하게 된 안도감, 나는 우리가 실제 문제를 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은 자신의 목소리가 안정적이라고 인정했지만 그의 손은 그의 무릎 위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의 신경을 배반했습니다. 레이놀즈 박사는 계속하기가 더 쉽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이나 시간 부족을 비난했지만 나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친밀감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선이 자신의 두려움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듣고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미아에게 알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의 모습을 얼핏 보았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그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없는 지지의 메시지, 그것은 단지 이선이 아닙니다. 나는 레이놀즈 박사에게 의지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집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결혼 밖에서 인정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선이 더욱 고립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레넬즈즈 박사는 우리 사이를 이동하는 그녀의 시선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중단될 때 커플이 이러한 패턴에 빠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세션에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관의식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좌절, 희망을 표명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뢰라는 주제에 접근한 것은 이 세션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춤을 추었지만 완전히 직면한 적이 없는 주제 신뢰는 정원과 같습니다. 레이놀즈 박사 끊임없는 보살핌이 필요하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잡초가 싹이 트거나 폭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열쇠는 계속해서 함께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손을 꼭 쥐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조용히 인정합니다. 나는 그 신뢰를 다시 쌓고 싶습니다. 미안하는 쉽지 않을 것이고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의 말은 내 자신의 생각을 반영했습니다. 퇴보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존재했지만 더 강해지겠다는 결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놀드 박사는 판단이나 방어 없이 천천히 우리의 감정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매일 시간을 따로 떼어 놓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관계의 정원은 새로운 연결과 상호의 따뜻함 아래 거리의 서리와 오해가 다시 생명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력은 완벽하지 않았고 과거의 실수의 그림자가 다시 떠오르는 날도 있었지만 우리는 치유의 우여곡절을 계속 탐색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직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신과 불확실성은 모두 우리를 더 깊은 이해와 연민의 장소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했던 길이 아니었지만 아마도 처음에 우리를 하나로 묶었던 사랑을 재발견하기 위해 걸어가야 할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 반성의 순간 나는 치유란 단지 깨진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으로서 그리고 부부로서 누구인지 재발견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가장 좋은 부분뿐만 아니라 인간의 결점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해와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 앞으로 갈 길은 아직 멀었고 직면해야 할 어려움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선과 저는 치유로 가는 길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목적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함께 더 강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이선과 제가 화해의 여정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 길은 재발견의 최고점과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에 직면하는 최저점으로 가득 찬 길입니다. 일단 스레드베어가 한 곳에서 우리 관계의 구조는 이해의 실타래로 짜여졌고 서로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 있었지만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연금이 있는 삶은 우리에게 또 다른 반전을 준비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상쾌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우리의 안식처가 된 일상을 공원을 손에 손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일이 끝난 후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는 태양이 풍경 위에 따뜻한 빛을 비추고 거의 마술처럼 느껴지는 황금빛 빛으로 모든 것을 목욕시켰습니다. 미아, 나는 이선이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심각하면서도 저조한 흥분으로 엮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왔고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곳의 추억과 도전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제안에 놀라서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제시할 가능성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나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일부가 변화를 갈망한다는 생각에 공감했습니다. 예, 나는 다른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도시는 좋은 기회이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반 위에 우리의 미래를 건설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선은 자신의 눈이 반응을 찾기 위해 내 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전망은 스릴 넘치고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도시는 새로운 도전을 의미했지만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가능성에 대해 장단점을 저울질하며 논의하면서 과거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우리 자신을 재정의하고 약속으로 가득 찬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모험심을 느꼈습니다. 내 안에서 깨어나 움직이려는 의지는 상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감정적 여정의 물리적 표현은 믿음의 도약이었지만 그 후 몇 주 동안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사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포장된 각 상자는 우리의 새로운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웃음과 되찾기 위해 그토록 힘들게 싸웠던 연결을 채우기로 결심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삶은 출발 예정일 며칠 전에 마지막 소지품을 챙기던 중 우연히 A를 발견했습니다. 내 노트북에 있는 잊혀진 폴더, 그것은 내가 이별의 가장 암울한 시절에 시작한 블로그였습니다. 우리의 투쟁에 대한 필터링되지 않은 원시, 설명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나는 나를 고통과 혼란의 시대로 다시 데려가는 단어를 읽기 시작했지만 읽으면서 나는 블로그가 단지 우리의 과거 문제를 기록한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력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나는 우리의 여정을 공유한다는 아이디어에 우리가 얼마나 흥미를 느꼈는지 상기시켜줍니다. 나는 블로그를 이선에게 게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언급했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그것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돌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선은 그의 표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결정의 무게를 고려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미소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공유할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희미한 희망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상실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블로그에 게시하여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치유 행위임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성장의 배경이었던 도시에서 차를 몰고 떠나며 다음으로 용감하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기대감을 금할 수 없었다. 우리는 무장하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다. 과거의 교훈과 서로에 대한 새로운 헌신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흥미가 뚜렷해졌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가 추구했던 평화와 행복을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도전이 우리의 힘을 시험할 것인지 재건된 관계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지만 내 손에 있는 이선의 손을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가 함께 오는 모든 것을 직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블로그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페이지는 정직한 원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두 사람의 희망찬 여정. 우리 이야기에서 위로와 영감을 찾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댓글 섹션이 급증했습니다. 마음의 공동체가 함께 고쳐지지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의 그림자에는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위안을 찾은 독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음모의 실마리는 과거의 누군가였습니다. 발견의 여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은 그들의 신원을 숨겨주었지만 우리 이야기에 대한 관심을 유지했습니다.